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비지도 학습 중 차원 축소와 군집 분석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지도 학습의 마지막 연관 규칙 분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규칙 분석이란 거래나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맥주를 사면 기저귀를 사더라 라는 식의 분석을 말합니다. 연관규칙 분석이라고 하면 다들 낯설지만 장바구니 분석이란 말은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나요? 장바구니 분석은 유통업이나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연관규칙 분석은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두 용어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관규칙 분석은 아이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니 물건의 교체 판매 또는 상품 추천 등에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거래로 생각을 하면 엄마 다음은 배고파가 나오다는 식으로 분석한다면 문장 자동 완성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관 규칙 분석의 알고리즘에는 에이프리어리와 FT 그로스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보는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이란 한 고객이 거래한 매출 이력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영수증 하나가 한 트랜잭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빈발 항목 집합이란 최소 지지도 이상의 항목끼리 분류한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난 아이템끼리 묶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밑에 있는 영어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주 일어난 아이템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도란 전체 거래 중에서 특정 항목을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로 예를 들면 전체 거래수 분의 A가 일어난 거래수는 A의 지지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은 최소 지지도 이상의 빈발 항목 집합을 찾은 후 그것에 대한 연관 규칙을 계산하는 것으로 연관 규칙 분석 중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알고리즘입니다.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빈발 항목 집합이라는 개념 덕분인데요. 앞서 빈발 항목 집합이 단순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아이템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은 빈발 항목 집합만, 즉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아이템만 뽑아서 연관 규칙을 계산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계산 효용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임의로 점 D가 우리가 지정한 지지도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C와 D가 같이 일어난 경우, A와 C와 D가 같이 일어난 경우, B와 C와 D가 같이 일어난 경우, A와 B와 C와 D가 같이 일어난 경우 모두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원래 정의로 돌아가서 최소 지지도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경계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0.3을 최소 지지도라고 우리가 정하면 10번의 거래 중 만약 A라는 것이 3번 이상 거래가 되면 A의 지지도는 0.3이니 최소 지지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그림의 예처럼 D는 10번의 거래 중 한 번만 거래되면 지지도가 0.1로 최소 지지도 이하가 되니까 빈발 항목 집합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 계산들은 모두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제 최소 지지도 이상 빈발 항목 집합을 찾는다는 의미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 다음으로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의 분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소 지지도를 결정하고
최소 지지도 이상의 품목을 분류하여 빈발 품목 집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으로 1차로 걸러진 빈발 항목 집합을 두 가지 품목으로 집합을 다시 생성해서 지지도를 계산합니다. 그 후에 최소 지지도 이상의 품목을 또다시 분류를 하고 더 이상 빈발 항목 집합이 계산이 불가능할 때까지 수행하면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 분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최소 지지도를 0.3으로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의 지지도들을 각각 계산해보면 먼저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10건의 거래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 5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지도는 0.5가 됩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거래 내역 중 하나, 둘, 셋, 넷, 4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0.4가 되고 바나나, 만두, 치즈에 대해서도 각각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0.4, 0.2, 0.6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초에 지정한 최소 지지도 0.3 이상인 것은 삼겹살, 복숭아, 바나나, 치즈 이렇게 4가지 항목이고요. 이 4가지 항목을 우리는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최소 지지도 이상으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 2개의 품목으로 그룹을 묶으면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시 지지도를 계산을 해보면 삼겹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거래 중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지지도가 0.1이 됩니다. 삼겹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10건의 거래 중에서 같이 일어난 것이 한 건의 거래밖에 없게 되고요. 삼겹살, 치즈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번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도는 0.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숭아, 바나나, 복숭아, 치즈, 바나나, 치즈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지지도를 계산해보면 0.2, 0.3, 0.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단계에서 최소 지지도 이상인 그룹은 삼겹살 치즈, 복숭아 치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2개의 품목으로 그룹핑한 것 중 최소 지지도 이상인 삼겹살 치즈, 복숭아 치즈에 대해서 이제 3가지 품목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지지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건의 거래 중에서 삼겹살, 복숭아, 치즈가 동시에 일어난 거래는 한 건의 거래로 지지도는 0.1이 됩니다. 즉, 이제 더 이상은 최소 지지도 이상의 품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제 과정을 종료하게 되고 여기 있는 아래표는 최종 결과입니다. 우리는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3가지 지표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지도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신뢰도, 향상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축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지도는 앞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전체 거래 항목 중에서 특정 사건을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로 우리가 빈발 항목 집합을 판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신뢰도는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A를 포함한 거래 중에서 A, B가 같이 포함될 확률, 다시 말하면 A가 발생할 때 A, B가 동시에 거래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상도는 규칙의 효용 가치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산한 규칙이 얼마나 유의미한 연관성을 띠냐를 평가하기 위한 측도입니다. 즉, A가 구매되지 않았을 때 B가 발생할 구매 확률에 비해서 A가 구매되었을 때 B가 발생할 구매 확률의 비를 보는 것인데요. 수식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분모 A가 구매되지 않았을 때 B가 구매될 확률분의 A가 구매됐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인데요.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A를
구매했을 때나 구매하지 않았을 때나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값이 1 이상이 되면 양의 상관관계로 A가 발생할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로 A와 B 둘 중 하나만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은 이전에 종종 이야기를 했던 사이킨론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MLX텐드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할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소 지지도로 우리가 앞서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자주 발생하는 거래, 즉 빈발 항목 집합을 분류하기 위해 정하는 경계값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해당 지지도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연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기본값은 0.5입니다. 다음으로 컬럼명 사용 유무인데요. 이건 직접 다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실제 MLX텐드라는 라이브러리로 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품목들, 즉 우리가 앞서 본 복숭아, 치즈, 삼겹살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기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독성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실제 원래 이름인 복숭아, 치즈, 삼겹살로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기본값이 펄스이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이름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true로 바꿔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장점은 우리가 앞서 과정을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것처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계산이 매우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품목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계산이 급증되고 너무 세분화된 품목으로 규칙을 찾으면 의미 없는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짜렐라 치즈, 고다 치즈, 체다 치즈처럼 분류를 했을 때 당연히 모짜렐라와 고다가 연관성이 높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계산만 복잡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적은 품목은 제외되기 쉽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과정처럼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최소 지지도를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아이템인데도 거래량이 적으면 빈발 항목 집합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품목이라면 유사 품목들끼리 묶어서 같은 범주로 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머신러닝 2 비지도 학습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